지금 영상 찍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자기가 못 들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보고 오고. 알았지? 자, 오늘 배울 거는 24쪽. 24쪽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주, 지구, 사람의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오거든. 우주부터 보자. 자, 우주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뭐가 더 많았지? 수소하고 헬륨 중에. 응? 수소가 제일 많았죠. 수소. 그 다음에 뭐야? 헬륨. 그래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정도 됐었니? 3대 1. 응? 그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지구는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요거를 지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각 밑에 뭐 있을까? 대답하기 싫어요? 멘틀. 그 다음 멘틀 밑에 뭐 있어요? 왜 핵? 네, 핵 있잖아. 지구 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응?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각, 땅이 있잖아요. 땅하고 그 안에 있는 멘틀은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귀소가 많아요. 산소, 귀소. 그리고 이제 지구 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핵은 이제 금속 성분들. 철하고,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고.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 전체적으로는 산소 아니면 철이겠죠. 그죠? 맞니? 그 중에 산소가 좀 많고요. 그 다음이 철. 이런 순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주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다시. 잠깐 딴 생각했다. 다시. 지구 전체적으로는 철이 제일 많아요. 헬리는. 그 다음에 산소. 그래서 이것들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니까 뭐가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람은 이제 영양소로 돼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지질이라고 하는데, 뭐 세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세포들도 이제 뭐 단백질을 비롯해서 뭐 다른 영양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CHON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 아예 안 나?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이제 CHO로 보통 구성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 CHON, 질소 성분까지 들어있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사람에 제일 많은 건 뭐냐면은 산소예요. 산소. 이 중에 산소,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주에 제일 많은 거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지구에 철, 산소, 그 다음에 사람의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는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쓸 거나 밑줄 칠 거 있으면 쓰고, 치고. 자, 맨 처음에 지구 탄생 전에, 태양 탄생. 별 탄생부터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 헬륨이지. 근데 우주에 대체로 수소, 헬륨 이런 원소들이 균일하게 분포는 하는데, 약간 밀도가 이제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원소들이나 어떤 물질들이 자욱하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에서 밀도가 높은 곳, 뭉쳐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성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스덩어리 구름같이 보인다 그래서 성운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질량이 있으면 이제 중력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중력 때문에 가운데로 수축을 해요. 가운데로 수축하려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가 돼.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중력, 가운데로 작용해서 수축해요. 근데 수축하는데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거든. 회전을 하면서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저거 생각해봐. 싱크대에 뚜껑 막아놓고 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뚜껑을 빵 열면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가잖아, 그치?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지. 돌면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원소들 가스덩어리가 수축을 할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해요. 그럼 이게 수축하다가 대부분의 물질이 가운데로 몰려요. 수축을 해서 가운데로 몰려서 이게 이제 뭐가 탄생하냐면 원시별이 돼요. 원시별이라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무슨 핵융합 반응하는 그런 별이 아니고요. 처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 단계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주위에 남은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막 뭉치거든. 뭉쳐가지고 이런 뭐 돌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행성이라고 해요. 미행성. 그러니까 조그맣다는 얘기야. 조그만 것들이. 근데 이게 성운 자체가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 회전을 하고 있다 보면은 요 미행성들이 움직이다가 부딪혀요. 부딪히면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그게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봐봐. 그 미행성들이, 그 돌조각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부딪히다 보면은 깨져버려갖고 작아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 크기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큰 거에 조그만 게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박혀버리겠지? 파편도 생길 수가 있지만 박혀버리겠지? 그래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뭐 뛰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부스러기가 뛰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크기가 자꾸 커져요. 그럼 자꾸 커지면 이 큰 거에 또 다른 게 부딪히면 박혀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미행성들이 충돌하다 보면은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커져가지고 이 별 주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행성이 되는 거야. 이 별 주위에 이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뭐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이 중심별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는 현상을 공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어떻게 돼? 태양 주위를 뺑글뺑글 돌잖아.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행성들이 크기가 커져서 성장해서 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던 원시별은 계속 수축을 해요. 그러면 이 물질이 수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곳에 물질이 많아지겠지, 그치? 많아지면은 에너지도 커져요. 그래서 자꾸 수축하다가 요 가운데 있는 원시별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할 때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분출돼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제 별에서 나오는 빛하고 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별은 우주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요. 대부분의 물질이 가운데로 수축을 해서 별이 탄생하고 주위의 것들은 미행성이 되는데 충돌해서 크기가 커지다가 중심별 옆에 뭐가 된다? 행성이 되고. 그리고 중심별은 계속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별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계열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주계열성. 그러니까 대충 알겠어요? 자, 여러분 주계열성이 뭔지 조금 자세하게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지워도 돼요? 야, 가만히 있으면 졸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쓰고 밑줄도 좀 치고. 자, 그럼 주계열성이 뭔지 한번 보자. 성자가 별성자예요. 그 별이 됐다라는 건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별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별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수소잖아, 그렇지?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별이 시간이 지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버리고 또 다른 원소들이 되면서 다른 것들이 막 핵융합 반응을 하거든. 그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이 주계열성. 그리고 일생의 대부분을 이런 상태로 보내게 된다. 별이 너네 우주에서 생겨나고도 죽어요. 없어져요. 태양도 마찬가지로 그 계산해 본 결과 뭐 3, 40억 년 후에 꺼진대요. 없어진대요. 그래서 별은 우주에서 계속 생기고요. 없어지고. 그 우주의 나이가 몇 억 년 정도 됐었지? 우주의 나이가. 맨 처음 배웠는데 138억 년, 136억 년 그 정도 됐거든? 그동안 우주에서 막 무수하게 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수소가 있을 때 수소들이 융합이 뭐야? 결합한다는 얘기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 건데 보통 수소 4개 정도가 결합해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요. 수소 4개가. 그런데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보다는 질량이 조금 커요. 얘가 질량이 좀 작고 조금 작고. 그러면 질량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질량이 간단한 숫자로 한번 나오자. 100이었어.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얘가 80이 됐어. 얼마가 줄었니? 20이 줄었지. 그럼 이 질량쯤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 질량이 감소한 만큼. 그럼 여기에서는 20 정도가 되겠지. 20 정도.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다 들어봤지? 그 과학자가 이런 법칙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질량, 에너지부터 쓸까? 에너지, 질량, 동등성 그래가지고 에너지, 질량, 동등성.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런 식이 있어요. E는 mc 제곱. 여기서 E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보통 E라는 앞글자 따가지고 표시해주고 M은 저기 매스, 질량 앞글자 따가서 M이라고 질량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를 보통 문자 C로 나타내거든. 근데 얘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에너지하고 질량은 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질량이 있으면 다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부딪혀서 어떤 질량을 갖는 입자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입자들이 또 충돌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빛도 에너지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하고 질량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면 질량 줄어든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태양 같은 경우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너네 중학교 때 한번 나오긴 나오는데 기간이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자, 태양 같은 별의 구조는요 가운데 핵이 있어요. 보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핵이라고 그러지. 지구도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이제 복사층이라는 곳이 있고 가장 겉에는 대류층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게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가 돼.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가면은 우주의 별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막 큰 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질량 큰 별들은 구조가 약간 달라. 뭐 대류층이 안쪽에 오고 복사층이 바깥쪽에 오고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른데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의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작은 쪽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태양 같은 약간 질량 작은 별들은 핵, 복사층, 대류층. 그럼 핵에서 뭐 하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가 이 복사층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해서 복사층이라고 하고, 그럼 전달되면 이제 대류층에 가서 뜨거운 물질, 에너지가 많은 물질은 떠요. 그리고 겉에 가서 에너지 방출시키고 차가워진 거는 또 가라앉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걸 대류라고 그러지. 대류층이 나타나. 그래서 요거 구조는 왜 가르쳐줬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 태양 중심의 핵에서. 이해하고 있니? 표정들이 지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이해하고 있어? 자, 이런 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책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쭉쭉쭉 써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책 맨 밑에 보면은 뭐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그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의 크기라 그래서 태양의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일정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주계열성 별의 크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정해요. 크기가 일정해요. 점점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네 바깥에 나가서 태양 쳐다보면은 태양 크기가 뭐 날마다 거의 크기가 똑같죠? 뭐 지구에서는 하도 머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 별의 크기가 일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일정하냐면요, 별이 있어요. 그럼 별 안에 이런 수소, 헬륨 같은 원소들이 가득 차 있지, 그치? 아까 그 큰 성운이 수축해가지고 대부분 수축해서 별이 됐으니까 이 안에 이 원소들의 양은 엄청나요. 그럼 양이 엄청 나다라는 거는 질량도 크고, 그럼 중력도 어때? 세겠지.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어. 물리 같은 데서 나중에 배우는데,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하려는 중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질량이 원체 커서. 근데 가운데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럼 에너지가 나오면 바깥쪽으로 방출이 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려는 압력도 생겨요. 팽창하려는 압력. 그래서 내부에서 생긴다 해서 내부 압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태양 크기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하고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요. 만약에 중력이 크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겠지. 내부 압력이 크면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근데 이런 주계열성 별들은 중력과 내부 압력 크기가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나와요. 책이 깨끗하면 좋아?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적고,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게 책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적어주니까, 거기서 밑줄도 좀 긋고, 책은 지저분하게 쓰세요. 그렇다고 막 써라는 게 아니고, 지울게요. 자,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이제 거의 끝나면 별이 진화해요.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아까처럼에 얘기했듯이 우주에는 질량이 큰 별이 있고 또 질량이 작은 별들이 있다 그랬잖아. 태양은 질량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좀 작은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별이 진화할 때 이렇게 안 나오냐? 자, 별이 진화할 때 질량 작은 별하고 질량이 큰 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질량이 큰 별. 질량 작은 별은 우리 태양 같은 거, 태양 정도의 크기나 태양보다 작은 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질량 작은 별에 해당하고, 질량 큰 별은 태양보다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질량이 큰 것들. 우주에는 이렇게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질량 작은 별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계열성으로 살아요. 주계열성이 뭐라 그랬어? 중요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에? 대답하기 싫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 에? 수소 몇 개가? 4개가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는, 에? 그러니까 4개가 뭉쳐서 1개 헬륨 정도를 만드는 이런 반응.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소 원료가 거의 떨어지겠지. 이게 바뀌다 보면. 그치? 그럼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은 별이 약간 팽창해요. 그래서 크기가 좀 커져. 커지면서 붉은색 계통의 별이 되는데, 이를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을 띠는 거자가 클 거자. 한자 좀 배우니? 응? 적색 거성. 그래서 적색을 띠는 큰 별이 돼요. 그럼 요 안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헬륨이 됐잖아요. 그치?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얘네들이 결합하면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너네 수소가 원점으로 몇 번이야? 1번이지? 그 다음에 헬륨이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탄소가 몇 번이야? 6번. 산소가 8번.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질량이 커지잖아. 안에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질량이 커진 헬륨이 또다시 핵융합 반응해서 더 큰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요. 요 이상 더 이상 하진 않아요. 핵융합 반응을. 그래서 별을 그려보면은 적색 거성일 때 이렇게 별이 있으면 겉에는 아직 남아있는 수소가 있어요. 남아있는 수소가 있고 얘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네, 그럼 중심부에서 요 바뀐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 산소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은 겉부분이 수소, 가운데 부분이 이제 헬륨이 있고 헬륨들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가장 중심부에서는 탄소, 산소 이런 것까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까지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이름도 다 외워야 돼요. 너네 이름도 선생님이 외워야 되듯이 선생님 이름은 아니 혹시? 안 가르쳐줬나? 관심 없죠? 아니 좀 웃으면서 수업해. 무서워 앞에서 보면 어? 인상 막 파악 쓰고 그냥 예? 야, 인상 쓰는 건 아니지만 대답도 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여기실에 또 창문이 없으니까 산소 농도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럼 또 졸려요. 쉬는 시간에 좀 환기 좀 하고. 행성상성운은 뭐냐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끝났거든. 탄소, 산소까지. 그래서 겉에 부분이 우주로 날아가요. 스물스물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는 어떻게 되냐면 더 수축을 해요. 그래서 주변부는 우주로 팽창해서 요 안에 있던 원소들이 우주로 날아가요. 날아가고 중심부는 더 수축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요 중심부 수축한 덩어리가 하나 남는데 요거를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별의 일생은 끝나요. 그리고 핵융합 반응할 때만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이 감소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응? 그럼 이 백색 외성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하거든? 그럼 얘는 빛이나 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냥 우주에 질량이 수축했기 때문에 질량이 큰 어떤 덩어리만 좀 남아요. 이게 질량 작은 별의 일생. 다시 이번 시간에 외워요. 일생의 한 90% 이상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주결성으로 살다가 수소 연료가 거의 떨어지면 별이 좀 팽창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래서 탄소, 산소까지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겉에 부분은 우주로 팽창해서 요 안에 있던 원소들이 날아가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우주로 퍼져나간 게 이 퍼져나간 원소들이 또 어디서 이렇게 뭉치면은 다시 성운이 되는 거야. 가스덩어리. 그럼 이 원소들이 또 뭉쳐서 얘가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은 또 가운데 또 뭐가 탄생해? 별이 탄생하겠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렇게 별이 소멸하면 이 재료를 가지고 또 어디선가 또 별이 탄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질량 큰 별은 뭐죠? 자, 질량 큰 별은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보다 한 10배, 20배 정도 질량이 큰 별들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수소 연료가 거의 떨어지면은 팽창을 해서 커지는데 얘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걸 초고성이라고 해요. 초고성. 색깔은 거의 붉은색이야. 응. 초고성. 니네 별 중에 참고적으로 보자. 푸른색 별이 있어요. 파란색 별. 그리고 붉은색 별이 있어요. 누가 온도가 더 높을 것 같니? 푸른색이 온도가 더 높아요.
푸른색 쪽일수록 온도가 높고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되는 젊은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안에 수소 연료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왕성하게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높아요. 근데 별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은 붉은색 쪽으로 별의 색깔이 바뀌어가요. 왜? 수소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수소 연료가 자꾸 떨어지지. 그럼 핵융합 반응이 그 전보다는 조금밖에 안 일어나지. 그럼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바뀌어서 온도가 좀 낮아지고, 그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별이 늙어버리겠지. 이렇게 바뀌어. 쉽게 생각했을 때 저거 생각해봐. 라이터 불을 딱 켜면은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치? 주황색이나 붉은색, 그치? 근데 니네 그 밥 먹을 때 가스레인지 불 켜면 파란색 불 나오지, 그치? 라이터가 온도가 높을까? 가스불이 온도가 높을까? 가스불이 좀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색깔 헷갈리면은 가스불이 온도가 높아요. 라이터 불보다. 네. 그거 색깔 나타나는 거는 안에 이제 연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자, 그럼 보자. 질량큰 별은 주결성으로 살다가 크기가 적색거성보다 더 커지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요. 탄소, 산소. 그 다음에 또 얘가 핵융합 반응을 해요. 계속해. 계속 하다가 어디까지 핵융합 반응을 하냐면은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철.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더 이상 하진 않아. 그럼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면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하고 철이 비교적 안정한 원소라서 그래요. 안정한 원소. 너네 원소가 안정하면은 잘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래서 요거 이유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철이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보통 철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럼 얘 내부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좀 크게 그릴게요. 겉에 이제 수소가 있어요. 근데 수소가 거의 헬륨으로 바뀌었죠. 그럼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요. 탄소, 산소. 그다음 또 얘가 핵융합 반응을 쭉쭉쭉쭉 하다가 가운데 누구까지? 철까지. 응?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성 단계가 끝나면 이제 철까지 다 핵융합 반응을 했어요. 끝나면 이 별은 폭발을 해요. 아까 행성상성 같이 그냥 우주로 슬금슬금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폭발을 하는데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해요. 초신성. 빵 폭발. 야, 그럼 이 질량 큰 별이 빵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겠지. 네, 폭발할 때. 그래서 철이나 다른 원소들이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하면 어떻게 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요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게 뭐 너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금, 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너네 주기율표에 보면은 앞에서부터 질량 작은 거, 원자번호 작은 거 순서대로 막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럼 철보다 질량 큰 뭐 금이나 은은 우주 어디선가 이런 초신성이 빵 폭발했을 때 만들어진 원소들이고, 그게 우주를 날아다니다가 가스덩어리 성운이 되고, 그것들이 회전하다가 미행성이 됐다가 지구가 되면 그 안에 금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금이나 은은 우주 어디선가 이런 초신성들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금이나 은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럼 폭발하고 중심부는 또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조그만 덩어리가 남는데, 요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중성자별은 잘 못 들어봤을 거고 블랙홀은 많이 들어봤지. 블랙홀이 뭐니? 너네가 생각하는 블랙홀이 뭐야? 응? 막 다 빨아들이는 뭐 그거잖아, 그치? 응.
그럼 왜 이 블랙홀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막 빨아들이냐면은 이렇게 질량이 큰 별이 이렇게 질량 큰 별이 핵융합 반응 다 끝나고 수축을 계속 해가지고 남은 덩어리잖아, 그치? 조그매요. 조그매. 응? 조그만데 이 많은 질량들이 우주로 나간 것도 있지만, 응? 퍼져서 나간 것도 있지만 쪼그라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질량은 어떨까?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 중력. 그래서 이게 질량이 엄청나게 커서 중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우주의 것들을 막 빨아들이는 거야. 심지어는 빛까지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너네 블랙홀이라 그러면 우주의 구멍이 아니고요. 별의 뭐야? 시체. 시체다. 근데 왜 이름을 블랙자를 붙여놨냐면 거기 들어가 본 사람도 없고 그 안에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런 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검은색 이름을 많이 붙여요. 블랙, 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지구과학 배우면 우주가 진공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너네 지금 뭐 별이나 행성 말고 우주는 거의 진공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주에 암흑물질이라 그래서 무슨 질량을 가진 물질들로 채워져 있대요. 근데 걔도 사람이 보거나 관찰하기가 힘들어서 암흑, 시커먼 종류의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질량 큰 별은 다시 한번 볼게요. 주기활성으로 일생에 한 90% 이상 시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터져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해서 철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폭발해요. 폭발할 때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게 합성해서 만들어지고 융합해서.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중심부는 이렇게 진화하는 단계에서 계속 수축을 하고요. 겉에 부분만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하고 폭발하고. 오케이? 이게 이제 별의 진화과정. 자, 그런 내용들이 책에 써 있고요. 밑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요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졸업식도였는데, 아이고, 수업해가지고 기분은 별로 안 좋지. 응? 놀고 싶은데, 그치? 부모님이 나가라 그랬어?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태양계 형성, 그 다음에 태양계 물질,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태양계 형성은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태양계 별, 태양이 있고, 주위에 행성들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아까 성운들이 뭉쳐서 그렇게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진 거고. 자, 태양계 이제 행성들의 특징점을 한번 보면은, 태양계 행성. 자, 여기 태양이 있을 때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들의 행성 이름들은 다 알고 있지?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지구하고 좀 성질이 비슷한 행성들 묶어서 이걸 뭐라 그래?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목성하고 성질이 비슷한 행성들을 묶어서 목성형 행성. 요거는 중등 과정에서도 한번 나와요. 근데 우리 태양계도 만들어질 때 성운이 이렇게 수축해서 대부분이 뭉쳐서 태양 됐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작용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들은 어떻게 될까? 그 성운에서 무거운 물질들은 중력을 더 세게 받아서 안쪽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 무거운 물질. 그리고 가벼운 원소들 있잖아. 가벼운 원소들. 가벼운 원소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좀 적게 받겠지. 그래서 안쪽까지 잘 끌려가지 않아서 겉에 남아서 목성형 행성을 이뤘단 말이야.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가스 성분으로 되겠죠. 가스. 그리고 목성형 행성의 가스 성분들은 나중에 뭐 지구과학 같은 데도 배우는데 이 안쪽에도 가스 성분들이 있었는데 태양이 이제 핵융합 반응하다 보면은 열이 나오고 그 열이 방출된다 그러면 압력도 생기거든. 그래서 태양풍이라 그래. 태양풍이라는 압력 때문에 가벼운 원소들은 또 바깥쪽으로 또 밀려나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좀 가스 성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지구형은 대부분 암석으로 돼 있고 지구형의 만약 지구를 생각해보자. 대기 성분을 봤을 때 대기 성분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대기가 수증기 말고 빼고 수증기는 좀 지역마다 달라요. 수증기 빼고 제일 많은 기체가 뭐예요? 질소 78%.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예요? 산소 21%. 아니, 대답 좀 해봐. 나 알잖아. 몰라? 나 모르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대답 좀 해봐. 심심해. 선생님 혼자 자꾸 계속 떠들고 있어. 그렇다고 토론 수업을 할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미국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실정이 좀 그렇지가 않잖아. 에? 특히나 학원은 또 더하지. 너네들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 많이 가르쳐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성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뭐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목성형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 성분들이 이제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걸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질소, 산소하고 수소, 헬륨 중에 어떤 기체들이 더 무겁니? 응? 질소, 산소가 무겁지. 얘는 1번, 2번인데 질소는 7번인데도 2개 붙어 있고 산소는 8번인데도 2개 붙어 있으니까 질량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대기 성분도 지구형이 무거운 원소들, 무거운 성분으로 많이 돼 있어요. 무거운 기체. 그리고 헬륨, 수소, 수소, 헬륨 같이 목성 행성은 가벼운 기체. 근데 얘네들이 왜 무거운 기체, 얘가 왜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는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구하고 목성 중에 질량이 누가 크니? 지금 크기는 선생님이 비슷하게 그렸지만 칠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질량은 누가 커요? 목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구는 암석 무거운 걸로 돼 있지. 하지만 크기가 작고. 근데 얘는 가벼운 성분들로 대부분 돼 있지만 크기가 어때? 굉장히 커요. 얘네 실제로 뭐 인터넷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태양이 이만하면 목성은 한 이만해요. 응? 그럼 지구는 요만해요. 너무 아니 요 정도 돼 진짜. 그래서 질량 대부분이 뭉쳐서 이 큰 태양이 된 거고 겉에 남은 것들 미행성들 충돌로 행성이 된 건데 목성이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가벼운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얘가 커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질량이 커. 얘가 질량이 작고. 근데 밀도는 다르지. 밀도는 어떻게 구하지? 부피분의 뭐예요? 질량 이렇게 되지. 과학에서 밀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목성이 뭐 이만하고 지구가 요만해요. 응? 근데 똑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는 얘가 암석으로 돼 있잖아, 지구가, 그지?
그리고 얘는 대부분 기체로 돼 있잖아. 가스 성분. 그치? 그러면 똑같은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은 지구가 더 크겠지. 같은 부피당. 그래서 같은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은 지구가 크니까 지구가 밀도는 커요. 그러니까 밀도하고 질량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같은 부피당 질량은 지구형이 큰데 전체적으로 지구는 조그맣고 목성은 크기 때문에 전체적 질량은 목성이 큰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질량이 있으면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중력이 발생하잖아. 중력. 그래서 목성, 지구 전부 다 중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어디가 더 세다? 아니, 어디가 더 세다는 얘기야? 얘가 질량이 크니까 얘가 중력이 크겠지. 얘가 질량 작으니까 중력이 작을 거고. 그럼 중력은 너네 알다시피 이렇게 지구 중심, 이 행성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거든? 그럼 옛날에 우리 지구에도요, 이 무거운 기체들만 있던 게 아니고 가벼운 수소나 헬륨도 있었어요. 근데 가벼운 기체들은 움직임이 빠를까 느릴까?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요. 조그맣고 가벼운 게 빠르게 움직이지. 큰 거는 무거우니까 천천히 움직이지. 그래서 이 수소헬륨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구에도 있었지만 중력이 어때? 작으니까,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얘가 튀어나가 버린 거야. 이렇게. 운동이 빠른데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돼? 튀어나가겠지. 그래서 지구형은 이렇게 무거운 기체들로 보통 대기 성분이 구성이 돼요. 그럼 반대로 목성은 수소, 헬륨이 있을 때 얘가 운동이 빠르긴 하지만 중력이 어때? 원체 크니까 중력을 이기고서 우주로 달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성의 수소, 헬륨 기체들이 대기 성분으로 많아요. 자, 이런 거 특징점들 좀 봐두고 나머지 특징점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구의 형성. 자, 지구의 형성. 너는 통합과학 시작하면서 지금 뭐 배우는 거야? 맨 처음에 빅뱅에 의해서 뭐가 탄생했어? 우주. 그치? 그리고 우주 안에서 별이 탄생하는 부분을 배웠고, 별 옆에 있는 행성. 행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에 대해서 배웠어. 자, 지구는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운데 태양 탄생하고 겉에는 미행성들이 있었다 그랬지, 그치?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크기가 어떻게 돼? 점차 커져서 행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미행성들이 충돌할 때 보면은, 야, 이게 돌덩어리가 꽝꽝 부딪히면은 뭐 마찰열이나 이런 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지. 부딪히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는 거의 다 녹아있는 형태. 암석 같은 게 녹으면 뭐가 돼? 마그마가 되죠. 그래서 마그마 덩어리였대요, 지구가. 액체 상태였다. 왜? 이 미행성들의 뭐에 의해서? 충돌하는 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마그마 덩어리였는데, 그럼 이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원소들, 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액체야. 액체면 무거운 건 어떻게 될까? 자꾸 중력 때문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무거운 성분들은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벼운 건 어떻게 돼? 무거운 게 가라앉으니까 가벼운 거 뜰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야. 무거운 원소들. 그래서 아까 전에 핵, 외핵, 내핵이 무슨 원소들이 있다 그랬어?
뭐 철, 니켈 이런 걸로 돼 있다 그랬지. 철, 니켈은 금속 성분들이니까 어때요? 무겁잖아. 가라앉은 거야. 왜? 지구 전체가 지금 액체 마그마 덩어리였으니까. 가라앉을 수 있지, 움직일 수 있지. 그리고 가벼운 거. 가벼운 게 떠서 멘틀이 된 거예요. 멘틀. 가벼운 원소. 어떤 거? 멘틀이 제일 많은 거 뭐라 그랬어? 산소? 지소. 맞아. 자, 그래서 마그마 덩어리 액체였다가 얘가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무거운 거 핵, 가벼운 건 떠서 멘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뜨거웠던 지구가 서서히 식을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미행성질 충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다 부딪혀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구가 식으면서 멘틀 부분 겉에가 식으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각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원시 지각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멘틀이 냉각이 돼서 겉에 있는 멘틀이 식으니까 빵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건 그냥 원시자를 붙여.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 겉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미행성들이 충돌하다 보면은 뭐 물 같은 성분들은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뜨겁잖아, 그치? 뜨거우니까 다 어떻게 돼? 다 증발했겠지? 다 증발해서 우주로 날아가진 않아요.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겉에 대기 성분에 수증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증발해가지고. 이 많던 수증기들이 지구가 차가워졌지, 그치? 그럼 비가 돼서 막 떨어진 거야. 차가워지니까 그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 될 거고,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겠지.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려갔고, 이 땅 위에 빗물들이 막 쌓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물이 많이 쌓여서 바다가 만들어져. 냉각이 돼서. 그리고 바닷속에서 어떻게 돼?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이건 비가 내려서. 야, 저기 생명체는 왜 바다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지각 땅에서 안 태어나고? 아직 지구에는 대기권에 오존층이 없었어요. 오존층이 없어서 지금 태양에서 해로운 자외선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거든? 그러면 자외선 그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으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지금 생명체도 자외선 계속 받다 보면은, 뭐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사람도 눈에 자외선 계속 들어가면 뭐 백내장 같은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걔네들이 결합하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언제 육지에 생명체가 등장했을까? 육지에 이제 생명체가 막 나타나잖아, 그치? 그럼 바다의 생명체 중에서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막 나타나면서, 광합성할 때 너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잖아, 그치? 배출하잖아. 그 광합성하는 세균들에 의해서, 세균이나 생명체에 의해서 산소들이 자꾸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산소가 O2잖아. 그럼 얘가 또 반응을 하면 O3, 이게 오존이거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럼 자외선이 차단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육지에도 이제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책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태양 만들어질 때 미행성들 충돌에 의해서 크기가 커져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 충돌열에 의해서 마그마 덩어리였어요. 액체니까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뜰 수가 있어요. 떠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행성질 충돌이 줄어드니까 지구가 식어서 겉에 부분부터 식겠지? 그래서 멘틀이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생기고 바닷속에서 자외선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전체적인 과정 알겠니? 자, 이 정도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알아두면은 그 오른쪽에 조그맣게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 그래가지고 그래프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뭐 통합과학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너네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거 볼게요. 자, 원시 대기 성분, 대기 성분의 변화. 자, 그래프를 이렇게 봤더니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봐야 돼. X축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야. Y축이 뭐냐면 대기 성분. 분압이라고 나오는데 분압은 뭐냐면 그 기체마다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거기 지금 특징을 보니까 질소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양이, 비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질소는 거의 안 변했어. 얘는 왜 그러냐면은 질소가 좀 안정한 기체예요. 질소 하나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공유결합을 3개나 하고 있어요. 삼중결합. 얘네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있거든. 그러면 질소끼리 이렇게 결합을 3개나 하고 있으니까 얘가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잘 안 끊어져. 얘가 끊어져야지 얘가 다른 거랑 반응을 해요. 근데 질소 N2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잘 안 끊어져서 다른 거랑 반응을 잘 안 해.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안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분포를 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됐니? 이산화탄소는 맨 처음에 많았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제 원시지구. 지구가 탄생했을 때쯤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대요. 숫자만 보더라도 거기가 지금 질소가 1이고 이산화탄소가 뭐 10. 거의 질소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았다는 얘기야. 자, 좀만 더 가. 좀만 더.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줄어들었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이 바다 있잖아, 바다. 바다에 자꾸 녹아들어요. 바다에 용해가 녹는다는 얘기야. 녹은 다음에 바다의 칼슘 성분하고 결합해서 석회암이 돼서 석회암이 화학식이 이렇게 돼요. 이거 뭐야? 탄산, 칼슘. 이게 석회암의 성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CO2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 이온이 되거든. 나중에 뒤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이 탄산하고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서 탄산칼슘 석회암의 형태로 땅이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많았는데 넓은 바다에 자꾸 용해 녹으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성분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산소. 산소는 지구 탄생했을 때 원시지구에서는 산소가 없었어요. 만약에 산소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오존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근데 오존층이 없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질 거지. 그러면 이 산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거? 야, 산소 언제부터 생겼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바다에서 뭐 생명체 탄생하고 생명체 중에 그치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나타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배출하면서 광합성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부터 막 생겼겠지, 그치? 그리고 생물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광합성하는 생물들도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산소 배출량이 자꾸 증가했겠지.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하는 생물에 의해서 많아졌는데, 그럼 광합성하는 생물들에 의해서 산소량이 많아져서 현재는 어떻게 돼? 수증기를 제외하고는 대기 중에 질소, 산소가 가장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율은 78%, 78% 정도, 21% 정도, 이산화탄소는 현재 0.03% 정도 돼요.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런 비율을 현재 갖게 됐다. 이 정도 개념 알아두면 좋아요. 알았지? 자, 이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